네, 이어서 경제부 장가희 기자와 최종구 위원장의 긴급 브리핑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오늘 최종구 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고강도로 투기 열풍을 잡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오늘 긴급 브리핑에서 이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강화를 하고 시세 조종, 위장 사고, 또 유사 수신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광풍을 이어가고 있고 그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언급을 하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최근 해킹 사고, 즉 전산 사고로 인한 거래 중단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현재 거래소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네. 이른바 이 위장 사고에 대한 가능성, 또 시세 조종에 대해서 이 거래소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직접 검사를 하겠다,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 이에 대한 규제를 입법을 통해 한다면 사실은 이제 시간이 좀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네. 입법 전이라도 이 무분별한 거래에 대해서는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이 당국이 나선 것이 바로 거래소에 암호화폐 계좌를 제공한 6개 은행을 상대로 이 가상 계좌 합동 검사를 벌인 건데요. 이 최 위원장은 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이 문제가 있는 일부 은행은 가상 계좌 서비스에 대해서 영업을 중단시켜서 이 암호화폐 거래를 좀 어렵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엄포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거래 차단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 현장 점검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행들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했는지인데요. 이 거래소에서 자금이 어떻게 거래되는지를 한번 보면 은행이 거래소에 법인 계좌를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면 이 거래소들은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다시 가상 계좌를 만드는데요. 이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돈을 입금하거나 또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가상 계좌다 보니까 이 출금을 할 때 이 돈이 대체 누구한테로 가는지 확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또 은행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거래소에 계좌를 터주면 예수금이 쌓이게 되고 또 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는 은행이 수익을 쫓아서 무분별하게 가상 계좌를 발급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정부는 이 본인 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 계좌 활용을 금지를 하고 이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또 암호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 전환하라고 권고를 네. 한 겁니다. 이 정부의 입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또 비대면성으로 범죄, 불법 자금의 은닉 등 이 자금 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방지하는 문지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될 시중 은행들이 이를 방조하고 또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강한 규제들, 강한 언급들을 좀 한 것 같긴 한데 사실 지금도 보면 이 암호화폐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정부 규제가 아무리 강하게 나오더라도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게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바로 확인을 해봤는데 네.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2,637만 원까지 네. 올랐습니다. 이 규제 효용성에 대한 이 비판이 당연히 일게 마련인데 이에 대해서 최종구 위원장은 이 암호화폐 규율 자체가 갖춰지지 못했다는 데 있다면서 이거는 세계적으로 지금은 좀 비슷한 추세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기 광풍이 분지는 사실상 지난해 중반 그러니까 6, 7월 달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몇 달 동안에 이를 또 제도, 규제 장치를 충분하게 만드는 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암호화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여러 국가도 이 규제를 이제는 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블록체인의 발달을 저해하진 않을 거다. 암호화폐를 규제를 해도 블록체인 발전은 가능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 암호화폐 규제가 법무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금융위로 돌아온 모양입니다. 뭐 이렇게 될 경우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보다는 제도권 진입이 어느 시점에 이뤄질지 여부에 관점 포인트를 맞추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였습니다.